작은 아씨들. 즐거운 크리스마스 전날 밤이었어요. 그렇지만 마치신의 내 딸은 아직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인 아버지는 전쟁터에 나가 상처 입은 군인들을 위로하고 계셨고, 어머니는 군인들에게 보낼 짐을 챙기느라 오늘 밤도 늦어질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늘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때문에 마치신의 집에는 별로 돈이 없었어요. 그래도 내 딸은 밝고 건강하게 가난을 헤쳐나가고 있었어요. 맏딸인 매그는 킹씨의 개구쟁이 아들에게 공부를 가르쳤어요. 둘째 딸 조는 성미가 까다로운 마치 고모의 말동무를 해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셋째 딸 베스는 집안일을 거들었고, 막내 에이미는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내 딸은 언제나 어머니를 도우며 열심히 살았어요. 크리스마스 전날 밤 네 자매는 모두 모여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내게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올해는 우리끼리 선물하는 것은 그만두고 어머니께 선물을 하는 게 어떨까? 난 술을 놓은 손수건으로 하겠어.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베스. 난 슬리퍼를 선물해야지. 조가 말하자 에이미도 지지 않고 나섰어요. 난 향수를 준비해야지. 매그 언니는 뭘 선물할 거야? 글쎄, 난 장갑을 사드릴까? 모두들 자기가 저축한 돈으로 사고 싶은 것이 있었지만 사랑하는 어머니께 드릴 선물을 생각하니 마음이 설레었어요. 크리스마스 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네 자매의 머리맡에는 어머니가 선물하신 성경책이 놓여 있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선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머니는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성경책을 주신 거야. 매일 빠뜨리지 않고 읽도록 하자. 모두 서둘러 식당으로 내려가 어머니께 인사를 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어머니 선물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성경을 읽으면 마음이 평안해질 거야. 그런데 훈멜 씨 부인이 병으로 누워 있어 아이들까지 힘든 모양이야. 우리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틀림없이 추운 방에서 배고파하고 있을 거야. 베스가 안타까워하며 말했어요. 우리가 차린 크리스마스 음식을 갖다 주면 어떻겠니? 어머니의 제안에 네 사람은 좀 놀랐습니다. 모두들 아무것도 먹지 않아 배가 고팠거든요. 하지만 내 딸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음식을 싸서 훈멜 씨네 집으로 갔어요. 훈멜 부인과 아이들은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온 내 딸들에게 고마워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모두들 허기진 채로 집에 돌아왔어요. 내 자매는 식탁 위에 선물을 올려놓고 어머니가 방에 들어오시기를 기다렸어요. 베스는 낡은 피아노로 경쾌한 행진곡을 연주했어요. 방에 들어온 어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 저희들의 작은 정성이에요. 너희들도 갖고 싶은 것이 많았을 텐데 정말 고맙구나. 어머니는 진심으로 고마워했어요. 그때 가정부 한나가 마치 부인과 딸들을 불렀어요. 모두 와서 식사해요. 내 딸들은 맛있는 음식을 다 훈멜 씨 집으로 보냈기 때문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식탁 가득 맛있는 요리가 차려져 있는 것이었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하신 일을 이웃집 가정부에게 이야기했더니 그 댁 주인인 로렌스 씨께서 음식들을 보내오셨답니다. 한나는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하는 네 자매에게 설명해 주었어요. 며칠 후 매그와 조는 무도회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조는 마땅한 옷이 없어서 등에 찢긴 자국이 있는 드레스를 입고 갔어요. 조는 낡은 드레스가 자꾸 신경이 쓰여 춤을 출 기분이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찢어진 드레스를 감추기 위하여 기둥 옆에서 매그가 춤추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조는 자기 쪽으로 한 남자가 다가오자 당황하여 커튼 뒤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웃집 로렌스 씨의 손자인 로리가 먼저 와 있었어요.
조가 당황하여 나가려고 하자 로리가 먼저 인사를 하였어요. 폴카곡이 나오자 로리는 다정하게 조의 손을 잡고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 조와 로리는 서로 집으로 가며 친하게 지냈어요. 베스도 조를 따라 로렌스 씨 집에 자주 놀러 갔어요. 베스는 그 집에 있는 피아노로 연주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베스는 피아노를 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로렌스 씨에게 자기가 직접 만든 슬리퍼를 선물했습니다. 어느 날 베스가 심부름을 갔다가 돌아와 보니 거실에 훌륭한 피아노가 놓여져 있었어요. 로렌스 씨가 슬리퍼의 답례로 베스에게 피아노를 선물해 주신 것이었어요. 피아노를 받은 베스는 행복에 넘쳤어요. 며칠 뒤 마치 씨네 집에 또 하나의 기쁜 일이 생겼어요. 조가 쓴 소설이 신문에 실린 것입니다. 조는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조, 어서 읽어줘. 모두들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조에게 읽으라고 재촉했어요. 모두 조의 주변에 모여서 조가 읽어주는 소설에 귀를 기울였어요. 마치 씨네 집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덧 가을도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마치 씨네 집에 한 통의 전보가 배달되었습니다. 전보를 읽고 난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매그와 조가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정신 차리세요. 조가 전보를 읽고 나서 외쳤어요.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병에 걸려 위독하시대. 갑작스런 소식에 모두 당황하여 어찌해야 좋을지를 몰랐어요. 그때 한나가 마치 부인에게 말했어요.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마님, 어서 주인 어른을 간호하러 떠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가기 위해 준비를 하였습니다. 잠시 후 로렌스 씨와 로리가 찾아왔어요. 부인, 이곳 일은 제게 맡기고 안심하고 다녀오십시오. 어머니는 마치 고모에게 여행에 필요한 돈을 빌려달라고 편지를 썼어요. 로리가 그 편지를 마치 고모에게 전하자 성미가 까다로운 마치 고모도 기꺼이 돈을 꾸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준비가 끝나자 딸들에게 당부의 말을 했어요. 떠날 준비가 되었으니 내일 아버지를 찾아가 뵙도록 하겠다. 내가 없는 동안 서로 도우며 잘 지내야 한다. 그런데 조는 어딜 갔지? 그때 조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어요. 어머니 이 돈도 가져가세요. 조는 꽤 큰 돈을 내밀었어요. 조, 이 돈을 어디서 구했니? 그러자 조는 모자를 벗어 짧아진 머리를 보여주었어요. 아니, 내 탐스러운 머리카락을 팔았단 말이냐? 어머니는 감격하여 조를 꼭 껴안았고 모두들 울음을 터뜨렸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출발했어요. 어머니를 태운 마차는 내 딸을 뒤로 하고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어머니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막내인 에이미가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울면 안 돼, 에이미. 어머니가 안 계신 동안 더 명랑하게 생활해야지. 내 딸들은 서로를 격려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날부터 매그가 어머니 노릇을 했습니다. 모두 매그의 말을 잘 들어 서로 도우며 집안일을 했어요. 로렌스 씨와 로리도 매일 찾아와 위로해 주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지께서 회복되고 있으니 안심하기 바란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모두들 마음을 놓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은 내 딸은 긴장이 풀려서 전처럼 열심히 일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베스는 변함없이 훔멜신의 집에 방문하여 부인과 아이들을 보살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베스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몸이 안 좋아서 그러는데 누가 대신 가주지 않을래?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가줄게. 난 할 일이 있어서 안 되겠어. 아무도 베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홈멜신의 아이가 열이 나서 몹시 앓고 있었으므로 누군가가 간호를 해야만 했어요.
베스는 자기도 몸이 아팠지만 앓고 있을 아이를 돌보기 위해 운멜신의 집으로 갔습니다. 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베스는 힘을 내어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조가 방에 들어갔다가 약상자 옆에서 울고 있는 베스를 발견했어요. 베스, 어떻게 된 거니? 조가 베스에게 다가가려고 하자 베스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운멜신의 아기가 죽었어. 돈이 없어 의사도 부르지 못하고 내 품에서 죽었단 말이야. 매그와 조는 베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것을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베스는 아기의 병이 전염되어 열이 펄펄 끓었어요. 매그와 조는 자신들의 게으름을 뉘우치며 베스를 정성껏 간호했어요. 한나가 달려와서 각자에게 할 일을 일러주었어요. 로리는 의사 선생님을 부르러 갔고 조는 베스의 곁에서 잠시도 떠나지 않았어요. 모두들 꼬박 밤을 지새우며 베스를 간호하였습니다. 며칠 뒤 베스를 진찰하러 온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열이 내렸으니 이제 안심해도 됩니다. 모두 손을 맞잡고 기뻐했어요. 그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엄마, 아빠, 오랜만에 모두 모인 가족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기쁨을 나누었어요. 마치신의 집에는 다시 행복이 찾아왔습니다.